가 성능과 화력을 크게 개량한 최신의 야생급 유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공격 잠수함을 내년에 태평양에 실전 배치한다. 미국 군사안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와 러시아의 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해군은 오는 30일 성능이 크게 향상된 야생급 SSGN 카잔의 진수식을 갖고 내년에 태평양 해역에 취역할 계획이다. 885M 계획으로 불리는 카잔함은 2013년 취역한 1호 함세베로드민스크의 단점을 오랫동안 보완한 것으로 미 해군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는 최신형 핵잠수함이다. 길이 120m의 수중 배수량 13,800톤인 야생급은 예소련 시절 건조돼 노후화된 아쿨라급과 알파급 핵추진 공격형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수심 600m까지 잠입 능력을 갖췄다. 200MW급 OK650kpm 원자로로 가동되는 야생급은 수상에서는 16노트, 수중에서는 31노트의 속도를 각각 낼 수 있다. 가장 조용한 최첨단 살인 병기로 평가받는 야생급은 특히 선체가 저자기성 강철로 음파 탐지기도 처음으로 원구형 소나를 장착해 적에게 탐지되는 것을 최소화했다. 그러나 자동화 덕택에 승조원 수는 90명에 불과하다. 주 무기로는 최대 사거리 2500km에 500kg의 고폭탄두나 500킬로톤급 핵탄두를 장착한 3M54 칼리브로 순항 미사일 32기나 150에서 300km 거리의 함정 등 표적을 250kg의 고폭탄두로 무력화하는 P800 오닉스를 40발까지 적재한다. 또 구경 650mm 발사관 8기와 533mm 발사관 2기 등 모두 10기의 어뢰발 사관을 갖췄다. 마이클 코프먼 미 해군 분석센터 전문 분석가는 야생급이 미 해군의 시울프급이나 버지니아급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에 필적한다면서 러시아가 배치하는 가장 탁월한 성능의 공격형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건조 중인 노보시비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아르한길스크 등 4척을 합쳐 모두 7척의 야생급 SSGN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러시아 해군은 핵추진 잠수함 등 모두 75척의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반도와 일본 등을 담당하는 태평양 함대에는 24척을 배치했다. 러시아 해군력 증강 박차 5세대 공격 잠수함 건조. 러시아가 차세대 공격 재래식 잠수함 개발에 나서고 기동성이 뛰어난 코르벳함 배치를 서두르는 등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3일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 스푸트니크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5세대 칼리나급 재래식 잠수함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러시아는 지난 2010년부터 시험항해에 들어간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로에 추가로 2척의 같은 급 잠수함 건조를 끝으로 4세대 라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중단하고 대신 5세대 칼리나급 잠수함 계획을 오는 2020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해군 소식통은 상트페테르부르크함이 오랜 잠항에 필요한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갖추지 않은 데다 동력 추진체에 여러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에 이미 건조 작업이 시작된 2척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건조되는 2척 역시 발트함대에 배치되며 라다급 건조를 위해 확보한 예산은 대신 칼리나급 잠수함 건조에 전용될 계획이다. 차세대 칼리나급 잠수함은 성능이 개량된 AIP 체계와 무산소 발전소를 갖춰 디젤 잠수함처럼 재충전을 위해 수면 위로 부상할 필요가 없는 데다 핵잠수함처럼 원자로를 냉각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크게 나는 단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합의에 따라 상당수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또 차세대 코르벳함, 순찰정, 쇠빙선, 예인선 등 모두 15척의 신형 함정 건조 작업을 서두르거나 연내에 시작하기로 했다고 알렉산더 페도텐코프 러시아 해군 참모차장이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이 바로 코르벳함이다. 러시아는 우선 2척의 건조를 서둘러 이르면 내년 중에 배치할 계획이라는 게 페도텐코프 차장의 설명이다. 배수량 800톤급의 시속 30노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차세대 코르벳함은 정확도가 높은 미사일과 함포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 등 아시아 태평양 전역을 담당하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핵전력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세대 보레이급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2호함이 지난해 9월 태평양 함대에 추가로 배속됐으며 올해에도 같은 급의 3호함이 배속될 예정이다. 1호함은 지난 2013년 태평양 함대에 배치돼 운용 중이다. 태평양 함대는 또 내년부터 5세대 야생 급순항 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2호함도 배치할 계획이다.
배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태평양 함대 SSBN 전력이 5척으로 늘어나 30여 년 만에 획기적으로 개선된다는 것이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보레이급 핵잠수함은 건조된 지 오래돼 노후화된 델타 3급 SSBN의 대체함이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2020년까지 모두 8척의 보레이급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예산 문제로 6척으로 축소했다. 수중에서 시속 30노트의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보레이급 잠수함은 특히 최대 사거리 1만 킬로미터인 불라바 탄도미사일 16기를 탑재한다. 불라바 미사일은 각계 목표 제도립탄두를 최대 10개 탑재할 수 있으며 각 탄두의 위력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보다 12.5배나 크다. 2006년 미국 항모 9km까지 접근 소리 없는 공격 능력 3개의 과시. 전략 핵미사일을 탑재한 중국 핵잠수함 창정 6호가 산둥성 칭다오 바다에서 군 통수권자인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사열한 앞을 지나고 있다. 2006년 10월 26일 오키나와 인근 해상 미 해군 항모 키티호크는 발칵 뒤집혔다. 10여 척의 호위함에 둘러싸인 항모의 9km 앞에 중국의 신형 디젤 추진 방식의 순급 잠수함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삼엄한 잠수함 경계망을 뚫은 것이다. 군 내부에 즉각 대대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미 해군은 냉전 종식으로 소련 핵잠수함의 위협이 없어지면서 미군의 대전 방어훈련이 약화돼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잠수함의 능력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상징적 사건으로 꼽았다. 95년 이후 매년 잠수함 3척씩 늘린 중국. 중국 잠수함은 오랫동안 서방의 조롱거리였다. 한때 아흔척 대함대였지만 대개가 1950년대 개발된 소련 로미오급의 복제판이었기 때문이다. 시끄럽고 사고도 잦았다. 중국 잠수함은 연안에서만 놀고 원양 작전은 꿈도 못 꿨다. 신형을 개발한다고 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오랜 시간 시험 평가를 거치면서 양산에 들어가는 즉시 구형이 되고 말았다. 로미오급을 개량한 민한급이 그랬다. 그러던 중국이 95년부터 달라졌다. 급격히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중국 언론을 종합하면 95에서 2010년 48척이 추가 배치됐다. 미 의회 보고서 리포트에 따르면 95에서 2007년 사이 1년에 2.9척꼴이다. 핵공격 잠수함은 상급 4척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은 진급 2척 등 모두 6척이다. 디젤 잠수함은 민급, 킬로급, 순급, 위안급으로 모두 42척이다. 진급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위해 개발된 전략 핵잠수함이다. 옛 소련 붕괴 혼란기에 입소한 빅터-3 핵잠수함 설계를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형 핵탄두 6기가 실린 다탄두형 JL2 SLBM-12기가 탑재돼 있다. 사정 거리가 7,200km로 짧아 미국을 공격하려면 태평양 깊숙이 나와야 하는데 소음이 커 생존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약점이다. 중국의 실력은 90년대 중반 러시아제 킬로급이 도입되면서 달라졌다. 킬로급은 소음이 적어 미 해군과 맞설 수 있는 잠수함으로 꼽힌다. 중국은 90년대 말 중고 킬로급 4척, 2005에서 2007년에 신형 킬로급 8척을 도입했다. 킬로급은 중국 잠수함이 연안에서 벗어나 원형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든 최초의 현대적 잠수함이다. 다른 잠수함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 양산되기 시작한 순급이 주력이며 위안급, 상급 핵잠수함도 작전 능력을 갖춰가고 있다. 킬로급 기술이 반영된 위안급은 공기무관 체계 기술까지 적용된 수준급 잠수함이다. 수중 소음을 확 줄였다. 중국 측 자료에 따르면 위안급은 기존 중국 잠수함보다 35dB 이상 조용해졌다. 위안급은 또 킬로, 순급보다 훨씬 장거리 작전을 한다. 10일 이상 전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 해군은 상급도 LA급 초기형 수준으로 조용해진 것으로 평가한다. 상급의 전신인 한급은 130dB 이상 소음을 달고 다녀 바닷속 경운기라는 비웃음을 샀었다. 디젤 배터리 추진 잠수함은 수중 속도가 느리고 작전 시간도 제한된다. 대신 소음이 적다. 수중에선 축전지로 돌리는 모터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핵반응 열로 덮인 증기로 터빈을 돌려 고속을 내는 핵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적다. 이 때문에 미 핵잠수함도 디젤 잠수함을 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용한 중국 잠수함이 미국의 위협으로 등장한 사건이 2006년 순급 사태 말고 또 있다.
2009년 6월 11일 필리핀 근해에서 미 구축함 4개인의 예인 소나와 중국 잠수함이 충돌했다. 예인 소나는 구축함이 끌고 다닌다. 따라서 충돌은 잠수함이 구축함 수백 미터로 접근했어도 탐지를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여차하면 중국이 방어망을 뚫고 미 항모를 공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은 이미 힘을 과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발간된 제인 연감에 따르면 중국의 장거리 잠수함 초기가 늘었다. 2006년 2회, 2007년 6회, 2008년 12회다. 헤리티지 재단 2010년 2월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특히 미국의 중국이 태평양의 해군 파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부상 초기 횟수 증가에 담겨있는 전략적 의미는 심각하다. 과거 중국이 대만을 위협하면 미 항모가 대만 해협 인근까지 접근했다. 그러나 이제는 안 된다. 우선 잠수함을 의식해 중국 본토에서 1000km는 떨어진다. 1000km는 항모 탑재 전투기들의 작전 한계 거리다. 게다가 대함탄도탄 DF-21 ASBM의 위협이 추가돼 공격받지 않으려면 1000km쯤 더 후퇴해야 한다. 중국 연안까지 만 놓고 다녔던 미국이 이젠 2000km 앞까지만 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2020에서 2025년 중국이 12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을 확보하면 미국 입장에선 상황이 더 악화된다. 5척 이상 핵잠수함 상시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24척의 AIP 잠수함이 합세하면 상시 배치 13척 체제가 돼 중국 인근 태평양에서 미중의 잠수함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2025년 태평양에 배치되는 미 핵잠수함은 27척, 그 가운데 상시 배치는 9척인데 그 중에서도 4척 이상을 중국 인근 해역으로 배치하기 어렵다. 중국이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 2008년 중국 국방백서는 중국의 세계적 경제 팽창과 군사력의 관계를 명백히 보여준다. 백서는 외부 세력의 봉쇄를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한다.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 선진국의 경제, 군사, 기술적 우위로 방해받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내고 있다. 랜드 연구소, 미합참지, 미일회 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잠수함을 포함한 중국 해군력의 팽창 이유는 3가지다. 첫째는 대만 관계다. 중국은 대만 통일에 방해되는 미 해군 항모 전단 및 잠수함의 활동을 견제하려 한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어 개념으로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상정하고 있다. 1도련선은 오키나와에서 대만에서 필리핀에서 보르네오, 2도련선은 오가사와 나제도 마리아나 제도에서 팔라우로 이어지는 방어망이다. 중국은 1차로 1도련선에서 배타적 제해권을 확보하고 힘이 더 커지면 2도련선까지 범위를 넓힌다는 야심이다. 이는 천해리 전수 방어구역을 정한 일본의 관과 오키나와 및 한국에 기지를 두고 있는 미국과 힘의 대결이 벌어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둘째는 해상 수송로 안전 확보다.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졌다. 석유로 환산한 중국의 에너지 수입량이 90년 하루 200만 배럴이었는데 2010년 800만 배럴, 2020년